성은아, 저번에 만나서 반가웠어. 아, 지혜야, 나도 반가웠어. 집에서 나왔더니 네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대학교 졸업한 후로 8년 만인가? 그러게, 그 집은 성은이 너네 집이지? 맞아. 집 엄청 크고 좋더라. 고마워. 4명이는 아니긴 한데. 근데 지혜, 너는 요즘 뭐해? 나? 지금은 구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슬슬 정착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근데 성은이 너는 어때? 나? 글쎄,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어? 평범히? 정말로? 그냥 직장인이야. 아, 역시 숨기는구나. 뭐를? 아냐, 얘기하기 싫으면 됐어. 내 용건은 그것뿐이야. 그럼 안녕. 그래. 성은아,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내가 오늘 완전 빅뉴스 가져왔지. 뭔데? 나 결혼해. 와, 축하해. 고마워. 근데 그렇게 속편히 축하해도 괜찮니? 왜? 친구가 결혼하면 당연히 축하해야지. 내 예비 신랑이 경민 오빠라도? 경민 오빠? 내가 아는 그 경민 오빠? 그럼 성은이 네가 아주 잘 아는 경민 오빠. 뭐? 진짜? 진짜니까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지. 너도 당황 좀 해봐. 아니, 충분히 당황했는데. 아, 그래? 메시지로는 감정이 잘 안 드러나나 봐? 너 진짜 경민 오빠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뭐야, 뭘 그런 걸 물어. 아니, 진짜 성은아, 네가 내 결혼 막고 싶은 건 나도 아는데 나랑 오빠는 이미 살아가는 사이고, 거기다 내 뱃속에는 경민이 애도 있거든. 뭐라고? 이제 알겠지? 네가 나설 자리는 없다고. 그래, 지혜 네가 좋다면야 뭐. 이제야 말이 통하네. 하루라도 빨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성은이 넌 얼른 이혼이나 해줘. 뭐? 이혼? 잠깐만, 무슨 말이야? 어머, 이혼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당황하다니. 아니, 그게 너 아주 미련 덩어리구나? 저기 지혜야. 미련이 철철 넘치는 메시지 보기 짜증나니까 차단할게. 아니, 잠깐만. 성은아, 너 대체 그 집에서 언제 나갈 거야? 아, 뭐야? 나 차단한 거 아니었어? 네가 그 집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연락한 거 아니야. 뭐? 이제 경민 오빠 아내는 나야. 아이도 곧 태어나니까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네가 뻔뻔하게 그 집에 눌러붙은 바람에 오히려 오빠가 그 집을 나오게 됐잖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그래, 그 좋은 집에서 나가기 싫겠지. 근데 그게 몰상식한 짓이란 건 모르니? 알았으면 당장 나가. 아무리 나가라고 한들 나가라니까? 나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뭐? 같이 살아? 무슨 헛소리야. 집에는 그 집주인이랑 배우자가 살아야지. 네가 눌러앉을 곳이 아니라고. 너 사리분별 진짜 못하는구나. 벌써 30인데 상식 좀 키워라. 그래,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하면 나가줄게. 그래, 처음부터 그랬으면 좀 좋아? 그럼 집 구해서 이사갈 준비도 해야 되니까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려줄래? 뭐? 3주나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휴일 출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유로워지면 바로 이사 나갈게. 뭐, 그래. 어쨌든 깔끔하게 나가는 게 낫지. 그럼 최대한 빨리 나가줘. 엄마, 혹시 시간 괜찮아? 성은아, 지금 회사 아니니? 지금 점심시간이야.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로는 못하는 얘기니? 전화는 좀 곤란한데 지금 아빠랑 같이 있지? 아빠가 지방발령 받았었잖니. 지금 거기서 구한 집 정리하고 있어. 그게 있지. 아빠한테는 말하기 힘든 일이라서 메시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오빠가 내 대학 동창이랑 결혼했잖아. 그래, 결혼 인사도 없이 덜컥 결혼한 데서 깜짝 놀랐지. 맞아. 근데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나 봐. 어머, 그래? 그래서 나더러 나가 살라고 하더라. 뭐?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난 그 집에서 살면 안 된대. 아이고, 그래서 아빠한테 말을 못했구나. 솔직히 나랑 오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오빠랑 결혼한 지혜 얘기를 어떻게 꺼내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돼서. 그래, 우리 딸 고민이 참 많겠네. 그래도 지혜 걔는 진짜 너무하다.
엄마가 대신 말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가 괜히 고부 갈등 생기면 어떡해. 그리고 계속 빈집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껏 거기서 살았던 거니까.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어떡할 거니? 사실 저번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거든? 어머, 잘됐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 너무 축하해, 우리 딸. 고마워, 엄마. 그래서 이사 얘기를 꺼냈더니 그럼 자기 집에서 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달 초부터 동거하기로 했어. 아빠한테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근데 엄마한테는 지혜 얘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어쨌든 지혜는 일단 두고 봐야겠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답장 안 해? 뭐야, 지금 짐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왜 오빠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어? 왜냐니?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사시던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 계시지. 뭐? 그 집은 우리 엄마 본가거든. 거기서 나고 자란 나한테도 본가인 셈이고, 그리고 그 집은 엄마 명이야. 아니, 왜?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집이니까. 뭐? 잠깐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가족이 좀 복잡하거든. 자세히 말하자면 아빠는 전에 한 번 이혼하셔서 우리 엄마랑 한 결혼이 두 번째거든? 그렇게 엄마 본가에서 같이 살다가 내가 태어나서 난 그 집에서 자란 거야. 어? 그럼 오빠는 입양된 거야? 어? 입양? 오빠는 너희 집에서 너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 그럼 입양된 거 아니야? 뭐? 아니, 잠깐만. 너 설마 오빠가 내 남편인 줄 알았어? 아니, 그게 너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고? 경민 오빠는 나랑 배다른 남매야. 아까 아빠가 이혼한 적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 아내랑 낳은 아들이 경민 오빠거든. 오빠가 전에는 친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친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했던 거야. 말도 안 돼. 그 집에 너랑 오빠 둘이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아빠가 3년 전에 지방 발령을 받고 그쪽에서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쪽으로 돌아오셨거든. 그리고 엄마는 평일에는 일하시고 주말에는 여행이나 취미학원에 다녀서 집을 자주 비우시니까 아마 그래서 부모님을 본 적이 없나 보다. 그게 무슨... 오빠한테 아무것도 못 들었구나? 둘은 이제 부부니까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 잠깐만! 근데... 그렇구나!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언젠가 오빠가 물려받는 거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분명 돈 많은 부잣집일 테고 그 재산은 언젠가 장남인 오빠한테 갈 거 아니야? 아, 뭐야, 괜히 걱정했네. 조금만 참으면 전부 오빠 차지가 될 텐데 그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못 참을 것도 없지. 아, 그게 사실... 왜? 그 집은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물려준 거라고 했잖아. 그랬지. 법적으로 계모랑 전처자녀의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거든. 그니까 오빠는 우리 엄마의 유산 상속 대상이 아니란 소리야. 뭐? 아빠도 엄마 유산은 전부 내가 상속받아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니까 오빠는 우리 엄마 유산이랑 일절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뭐라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 부모님 아직 일도 열심히 하시고 병 하나 없이 완전 건강하시거든? 근데 지금 상속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그리고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빚도 졌거든. 빚을 줘? 몇 년 전 불륜 때문에. 불륜이라고? 심지어 양다리였거든. 양다리... 전 부인한테 위자료로 총 5천만 원을 청구당해서 엄마가 대신 지급해줬거든. 5천만 원이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물어봤잖아. 정말로 오빠랑 결혼할 거냐고. 난 몰랐지. 난 그냥 네가 남편 뺏겨서 분한 마음에 그러는 줄 알고. 그러고 보니 결혼도 안 한 나한테 왜 자꾸 이혼 얘기를 꺼내나 했다. 설마 오빠를 내 남편이라고 착각했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 이혼할 거야. 뭐? 시부모 모시고 살기도 싫고 빚 있다는 소리는 들은 적도 없어. 심지어 유산 상속도 못 받는다니. 이건 완전 사기야, 사기라고. 근데 아빠가 오빠한테 물어봤다는데 오빠는 결혼 전에 자기 상황을 전부 다 얘기했다는데? 뭐? 엄마도 그 메시지를 보셨거든. 오빠가 그래도 결혼해주겠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괜찮다고 대답했잖아. 그걸 계기로 결혼하기로 했다던데? 뭐라고?
엄마가 그 메시지 스크린샷 찍어뒀다는데 못 믿겠으면 보여달라고 해봐. 근데 너한테도 그 메시지 남아있지 않아? 찾아보니까 있었어. 이게 뭐야? 그럼 나만 나쁜 년 됐잖아. 나 어떡해. 솔직히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오빠랑 잘 얘기 나눠봐. 잠깐만! 성훈아! 오빠는 과거의 불륜을 반성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아이가 태어나면 이혼하자는 지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여자의 감이 발동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친자 검사를 의뢰했죠. 그 결과 그 아기는 오빠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지혜가 우리 집과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이었죠. 결국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오빠는 지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답니다. 동시에 아기의 친부가 유부남이었는지 그쪽 아내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다네요. 이혼 후 부모님에게 의절당한 지혜는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밤낮 없이 일해서 위자료를 벌어야 하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평생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해 오고 있는 시모와 남편이지만 계산적인 데다 거짓말로 저의 인생을 휘두르려는 두 모자에게 신물이 났기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던 모자의 인생에 제가 철퇴를 날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야, 내가 분명히 빨래할 때는 수건이랑 옷이랑 따로 분리하라고 했지? 얼굴 닿는 거랑 더러운 거 묻은 거랑 같이 돌리는 거 싫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빨래, 주머니에 수건이랑 옷 같은 거 좀 구분해서 집어넣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이잖아. 넌 왜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해? 당신이 뻔뻔한 건 아니고? 살다 내가 뻔뻔하다는 소리를 다 듣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매달 벌면서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흔한 줄 알아.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맞벌이하고 있는 입장이야. 그런데 집안일 못하겠다고 나한테 다 맡겨대고 있으니 내가 뻔뻔하다 얘기를 하는 거지. 대신 내가 월급을 30만 원 더 벌잖아. 겨우 30만 원 더 벌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너 그래도 집안일 하는 거 타이머로 재면 얼추 최저시급이랑 맞아떨어지거든? 30만 원 더 버는 정도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자격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돈 똑같이 벌면 집안일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벌게 되면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고? 애초에 그럴 일도 없지만 네가 돈 더 번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왜? 왜 또 내가 돈 더 벌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당신 논리적인 척하면서 은근히 말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알 거야. 나는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잖아. 근데 당신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적당히 노인 얘기나 들어주다가 퇴근하면 그만이고, 남는 시간이 많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집안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집안일 나한테만 덤터기 씌울 거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가족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분담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어. 친척이며 가족들 어떻게 보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죽어라 싫어하고 어떻게든 제가 고생을 해야만 본인이 결혼을 잘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끄덕여주고 호응해주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남편 때문에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던 저였지만 그걸 진짜 실천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는 시어머니의 역할도 컸습니다. 내가 오늘 길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집안일 길수한테 어떻게든 떠맡기려고 수를 쓰는 모양인데 작작 좀 하거라. 돈도 적게 버는 애가 어디 남편한테 집안일을 맡기려고 그러니.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이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죠. 오죽하면 힘든 거 말하면서 좀 집안일 분담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차라리 잔소리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온갖 참견은 다 하는 게 그이라고요. 하늘 같은 남편이라면서 모시고 살아보거나 말을 해라. 지금 이렇게 시애미한테도 토다는 네 모습 보니 우리 아들한테는 얼마나 심할까 그 걱정밖에 안 드는구나. 저요. 그이 돈 더 잘 번다고 저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이랑 저랑 통장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생활비도 각자 나눠서 쓰는 마당인데 그이가 돈 더 번다고 저한테 뭐가 이득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래도 부부 아니냐, 부부. 남편이 잘 나가면 네 인생도 좀 더 편해질 거고 네가 일 그만두고 내조하겠다고 하면 걔가 책임을 안 지겠니? 하여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 각자가 얼마 정도는 경제력을 길러야 하니까 재산도 나눠 관리하자는 것도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뜻이 있는 줄은 오늘 어머님께 처음 들어 알았네요. 게다가 너 사돈 양반 따라서 주식인가 코인인가도 손대고 있다며. 괜히 같이 돈 관리하다가 다 말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들이 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주부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니? 그럼 저는 앞으로 일 그만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남편 내조나 열심히 하고요? 그래, 네가 일 그만두면 길수가 다 책임질 거니까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집안일이나 잘 배우고 잘하면 된다. 이 말이다. 남편의 계산적인 면이나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지쳐가고 있던 제게 분노한 어머님이 잔소리 중에 일을 관두라는 말은 너무나 달가운 것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고된 요양보호사 일이라도 관두자 싶어 딴소리 나오기 전에 당장 일을 때려치웠죠. 그런데 남편은 이것이 영 달갑지 않은지 제게 왜 일을 관뒀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너 제정신이냐? 잘 다니고 있는 요양보호사 일을 왜 관둬? 적당히 비리비리한 노인네들 비위만 맞춰주면 되는 그 쉬운 일을 왜 관두냐고. 생활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들 나 혼자 감당하라 이거야. 당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라는 게 어머님 뜻이더라고. 어차피 나 당신보다 돈도 못 버는 처지인데 주부 일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할까 싶어. 당신도 내가 하는 일 무시했었는데 그 일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여전히 재산 따로 관리하는 건 그대로인 거 알고 있지? 응,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생활비나 제대로 줘. 한 달에 60만 원이면 충분하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식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만 그 정도겠다.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은 30만 원씩 냈었는데 네 목까지 생활비 주겠다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내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노인분들이 주시는 음식이며 식재료 같은 걸로 식비 많이 굳힌 거 말했잖아. 이래저래 선물 받는 거 앞으로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당신이 더 부담해야지. 야, 그냥 너 다시 일 나가라.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네가 이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 나는 그냥 어머님 뜻대로 주부로 열심히 일할 생각인데 이러나 저러나 집안일 가지고 당신이 잔소리하는데 그거나 제대로 해보려고. 남편은 어머님이 한 말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저를 다시 일시킬 명분이 없었고 덕분에 저는 조금은 더 살만해지고 숨통이 트인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힘든 부탁을 해왔습니다. 야, 좀 힘든 얘기를 오늘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이 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 좀 하자. 내가 당뇨며 통풍이며 고혈압이 한 번에 오는 바람에 몸이 안 좋구나. 미안하지만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 갑자기 병이 생기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수 아비가 암으로 죽은 지 지금 딱 5년째 되는 날인데 갑자기 꿈에 나와서 그러더구나. 내가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제대로 관리해서 건강 챙기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걸 알았지 뭐니. 네가 수고롭겠지만 합가해서 나 좀 돌봐주도록 해야겠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님. 그렇게 아프시면 또 전문가를 쓰는 게 맞기도 하고요. 당신이 요양보호사로 얼마 전까지 일했는데 달리 전문가를 왜 찾아? 돈도 엄청 깨질 테고 믿고 엄마 맡기기도 꺼림칙한데.
차라리 당신이 나서서 엄마도 돌봐주고 합가해서 집안일도 좀 대신 해주는 게 맞지. 어차피 집이 좁아서 네가 합가한다고 해도 그렇게 집안일 하면서 불편할 일은 없을 거다. 집이 좁으면 저랑 어머님이랑 그이 다 같이 지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하거라. 집안일 너끈히 할 만큼 좁다고 했지. 다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했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돌봐달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합가 재촉에 남편까지도 거들고 나서니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잠깐만이라도 합가를 해보고 정 힘들면 포기하라는 말에 승낙을 했었지만 그날부터 펼쳐진 것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였습니다. 너 내가 시금치 깨끗하게 안 씻으면 흙냄새 난다고 주의 줬니 안 줬니?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너를 가르친 것도 벌써 한 달은 넘었는데 시금치 무침을 이렇게밖에 못해? 청소며 빨래며 내가 가르쳐준 건 일부러 반대로 하나 싶을 정도로 실수투성이니 미치겠구나.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멍청한 거냐? 대답해보거라. 어머님, 잘 씻고 있었는데 그만하면 됐다고 하신 걸로 시금치 무친 건데요. 너무 팍팍 씻으면 씹는 맛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서 또 말대꾸야. 내가 몸이 아프다고 시애미로도 이제 안 보이는 거냐? 치매라도 걸렸으면 아주 나를 버리고 난리도 아니었겠구나. 안 되겠다. 길수한테 얘기해서 단단히 혼을 내놓든지 해야지.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시게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시킨 대로 충실히 따른 게 다인데요. 몸 아픈 노인을 흙 먹여서 죽이려는 년은 당연히 손을 봐줘야지. 그동안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만 나빠져서 요령만 피우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라도 있니? 돈도 안 벌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제에 대체 뭘 제대로 하고 있냔 말이다. 에라이 거지 같은 년, 꼴 보기 싫은 년. 합가하고부터 한 달 동안 지독하게 잔소리를 해대던 시어머니. 어느 날인가 제가 병간도 제대로 못한다며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식으로 몇 시간이나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슨 병 걸린 노인네가 이렇게까지 기운이 정정하나 싶어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은 그 광경을 보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더군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동참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제대로 돌보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돌봐줬더니 도리어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자 때문에 기겁했던 저는 이혼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 위자료나 두둑히 뜯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랑도 얘기해보니까 사실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더라. 몸이 아프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고 히스테릭해지고 그런 것 같대. 나야 뭐 당신 아까 머리채 잡기는 했지만 엄마가 보고 있어서 연기했던 거고. 당신도 내가 머리 흔들 때 배려해준 거 은근히 느끼지 않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당신이 머리 쥐고 흔든 것 때문에 머리에 땜빵이 생겼어. 어머님 보고 계시다가 장단 맞춰준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악감정 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야, 그럼 내가 뭐 일부러 마누라를 패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뭔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나야 모르지. 어쩌면 어머님 말 듣고 냉큼 요양보호사 일 관둔 게 거슬렸을지도? 그 덕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네가 엄마 수발 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악감정 가질 일은 또 뭔데?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나 제가 일을 관둔 타이밍이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병이 걸렸다는 것이 영 석연찮았습니다. 게다가 모자가 제게 폭행까지 휘두른 상황이니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고 둘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집에서 노는 꼴 보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다. 그러게 왜 집사람한테 일을 때려치우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서 날 힘들게 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실수했다고 하고 집사람 다시 일하게 해. 시엠이 체면이 있지. 돈 상관없으니 관둘했다가 다시 일하라고 어떻게 그러니? 그럼 나 지금 집사람 노는 꼴 보고 열받아 죽으라고? 나보다 돈 적게 벌어서 집안일도 시키고 돈도 벌게 하고 아주 일석이조였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주식하는 거 말아먹으면 그거 빌미로 월급도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 그럼 차라리 며느리를 내 병간호라도 하게 하는 거 어떠냐? 엄마 어디 아파? 저번 건강검진 때도 안 좋다는 얘기 듣긴 했어도 병은 없었잖아. 가짜로 적당히 아프다 하겠다는 거 아니니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나 하여튼 노인이 걸릴 만한 걸로 우기면 제깎게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차라리 일하겠다고 자가 먼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어차피 내가 내조며 집안일이며 열심히 하라는 상황이니 명분이야 우리한테 있고.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잘할 수 있겠어? 집사람 은근히 끈기가 있어놔서 어지간히 힘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집에 박혀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그 사람 일하게 나갈 정도로 정말 힘들게 갈궈줘야 해. 걱정하지 마라. 네 얘기 들으니 안 그래도 그냥 그거 얄미워 죽을 지경이니까.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내가 꼭 일하게 만들도록 하마. 제가 주부로 지내면서 탱자탱자 논 일도 없지만 남편이 그 모습에 약이 올랐다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하게 만들려고 없던 병까지 꾸며냈고 남편도 동조를 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안 그래도 없던 정남이가 떨어졌던 둘의 대화 내용을 사진 찍어두는 한편 친정에 연락을 해 당장 지내는 곳부터 옮겼습니다. 야, 너 미쳤냐? 잘못을 저질렀으면 빌어야 할 일을 왜 친정에 가고 그래?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시어머니랑 짜고 병 걸린 척 했던 거 다 들켰거든? 나 일 시키려고 폭행까지 휘둘러 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야이씨, 그러니까 네가 좀 진즉에 잘하지 그랬냐? 왜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아, 이 지경이 돼서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 탓을 하시겠다? 너 진짜 답 없는 인간이구나. 원하는 게 이혼이야? 괜찮겠어? 벌이도 시원찮은 년이 혼자 살게 되는 건데 괜히 주식 손댔던 거 말아먹고 나중에 징징 짜도 모른다. 내 걱정하지 말고 댁이나 걱정하세요. 폭행에 나 일 시키려고 거짓말한 것까지 하면 위자료 만만찮을 테니까. 너 같은 거머리년 떨쳐내는 돈이라 생각하면 위자료 100번도 내겠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저는 모자에게 당했던 폭행을 근거로 해 그동안 홀로 해오던 집안일까지 더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일하게 만들겠다고 고생시키고 폭력까지 썼던 본인들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든 셈이었죠. 남편은 저 때문에 생돈이 날아갔다며 이를 바득바득 깔며 밤길에 뒤통수 얻어맞으면 자신인 줄 알라는 뻔뻔하게 협박을 해대기에 저는 코웃음을 쳐줬는데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은 몇 개월 뒤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협박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말이죠. 여보, 우리 엄마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너가 많이 그리우신지 애타게 찾네.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내 일생일대의 부탁이다. 연병을 하세요. 연병을. 잘 돌아가시고 꼭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전해줘. 뭐? 야, 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엄마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왜? 이번에는 또 무슨 병명인데? 당뇨랑 통풍은 써먹었으니까 말기 암쯤 되려나? 나한테 미쳐서 한짓거리 생각하면 치매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췌장에 암이 발견돼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엄마 죽는 걸로 거짓말을 하겠냐? 제발 좀 도와주라, 응? 내가 그럴 의리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 미친놈아. 암이면 병원 가서 조용히 죽을 날 기다리면서 주변 정리나 하라 하세요. 엄마 아파서 어제도 새벽 내내 나 잠 한숨도 못 잤다고. 나 지금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미친다. 위자료에 엄마 치료비 때문에 대출까지 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 너가 이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내내 지옥이었어. 이제야 탈출했는데 내 발로 그 지옥을 들어가라고? 당신도 치매 걸렸나 본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 꼭. 여보, 우리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보는 무슨. 헛소리도 아주 풍년이네. 꺼지세요. 아니다. 내가 차단할게. 여보, 나 좀 살려달라고. 병을 위장해 절 고생시키려던 모자에게는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으니
정말 세상에 업보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이구나 신기해서 한동안 가족과 그걸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의 비용을 빌려달라는 전 남편의 문자도 왔지만 자업자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줬습니다. 관뒀던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한 저는 전 남편이 무시했던 주식이 많이 오른 덕분에 오히려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자금이 풍족해진 상황인데요. 장성한 딸이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이라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부모님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장인 모자 덕에 제대로 예방주사를 맞았으니 괜찮을 거라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전업주부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가정에 충실한 타입이어서 결혼 생활 중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정 많고 소녀 같은 분이라 저는 흔히 얘기하는 고부 갈등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등장해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시누이만 똑바로 살았다면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만은 않더군요. 저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 자기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물어보고 싶었어. 뭐가 궁금한데? 얘기해봐. 자기 누나, 그러니까 형님 말야. 어머님이랑 형님의 관계가 살짝 독특하지 않아? 어머님이 형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형님이 아무리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머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더라고. 당연히 엄마랑 딸 사이니까 그렇지. 원래 모녀지간은 애틋하잖아. 일반적으로야 그렇지만 어머님과 형님의 관계는 조금 달라. 형님이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데도 어머님은 마치 형님이 초등학생 아이인 것처럼 대하신다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누나는 우리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야. 누나 태어나고 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서 누나가 잘 먹지를 못했나 봐. 지금으로 따지자면 영양실조 상태였지. 지금도 누나가 누가 봐도 왜소하고 키도 작잖아. 엄마는 그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어쩐지 어머님은 형님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항상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심지어 누나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엄마 탓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그게 왜 어머님 탓이야? 형님 말로는 결혼 직전까지 간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답답한 관계를 참을 수가 없어서 파혼했다고 하셨거든. 형님이 결정한 인생인 거지. 어머님 탓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누나가 그저 불쌍하고 안쓰러운가 봐. 나 태어나고 나서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난 잘 먹고 잘 자랐거든. 누나만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씀하셨어. 자기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안 서운했어?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하기도 했는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나도 독립적으로 살아서 별로 신경 안 썼지. 누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거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형님이 아직까지도 애처럼 행동하는 면이 있는 건 어머님 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울적하다고 회사 그만두고 엄마 카드 한 장 들고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얘기는 정말 쇼킹했거든. 그것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카드 들고 나갔다면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형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걸? 여행 중에 최고로 재밌는 여행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여행이라면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 내 누나지만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아버지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천상천하 좌독존이야. 엄마가 누나를 감싸고 도니까 나도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여기저기 편찮으신데 정말 걱정이다. 어머님 없이 형님이 어떻게 사실지도 걱정이고.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설령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혼자 살게 되더라도 절대 자기한테는 피해 없게 할게. 나 힘들어질까봐 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형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지만 어쨌든 고마워.
신우와 시어머니는 서울 집에서 살았고 제 남편은 지방에서 소규모 보습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 자주 찾아뵈었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인 신우와 함께 살고 싶다며 저희의 제안을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케, 잠시 올케네 집에 우리 엄마 내려가 계실 거야. 집만 간단하게 챙겨서 보낼 거니까 올케가 신경 좀 써줘.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오신다고요? 이제부터 저희랑 같이 쭉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해야 해서 엄마한테 잠시만 올케네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 형님, 그 집 리모델링 하시게요? 오래된 아파트긴 해도 내부는 크게 손댈 필요 없어 보였는데요. 그 집에서 나랑 엄마랑 평생 살아야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올케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함부로 나대? 내가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죄송해요. 리모델링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올케는 나대지 말고 엄마한테는 간단하게 화장실이랑 주방 한두 곳 손본다고만 말해놨거든. 나중에 올라오면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요, 형님. 그런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끝나. 공사 끝나면 다시 엄마 데려올 거야. 저희는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좋아요. 저희 민재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요.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홀딱 깬다. 네? 올케 이 아파트 욕심나서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방 사니까 서울 아파트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엄마 꼬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저희 집 있어요. 어머님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살 거고 엄마 집은 내가 물려받을 거거든. 우리 엄마 몇 달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이 집이 올케 집 될 거라는 큰 꿈은 버려. 정말 별꼴이야. 시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봐주셔서 전업주부인 제 부담이 크게 줄었고 아이도 할머니와 함께 사니까 너무 좋다면서 계속 같이 살자고 졸랐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 인테리어 공사 도대체 언제쯤 끝나나요? 어머님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요.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고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올케는 우리 엄마 죽기를 바래? 저는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데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얼른 어머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내려오신 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던 자재나 부품들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쉬엄쉬엄 했어. 나도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받을지 몰랐거든.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암 걸린 노인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 모시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자꾸만 원래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니까 형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분간 올케네 좀 더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올케는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대답만 하니까 저와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인테리어 공사 도중에 저희가 모르는 사고가 났는데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하는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형님께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그래? 공사 아직도 마무리 안 됐어? 아니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안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났대.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니까 공사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다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 누나는 공사가 끝났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뭔가 다 이상해. 자기야, 형님 모아놓은 돈이 꽤 많아?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 나이 되도록 엄마한테 얹혀 살겠어? 돈 없다면서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천만 원이 들었대. 경비 아저씨 말로는 그 집 돈 엄청 들여서 최고급 자재만 썼다고 하시던걸? 그럴 리가 없는데. 동호수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누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최근에 공사한 집 거기 하나뿐이래. 나 지금 너무 불길해. 형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께 신우에 관해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우한테 큰 돈이 생길 만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신우가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 영주권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친구 통장에 몇 달 동안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되고 영주권 진행 작업이 끝나면 신우 친구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가 시어머니 돈을 홀라당 써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언제 다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기다려봐. 아직 문짝도 도착을 안 했어. 문짝 달린 거 다 확인하고 왔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옳게 위암 걸린 우리 엄마 팽개쳐두고 서울에 왔다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네 잘못이야. 하도 연락이 없고 어머님도 불안해하셔서 다녀온 건데 저야말로 놀랐어요. 인테리어는 진즉 끝났는데 저희한테 왜 거짓말 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어머님 위암 진단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병든 어머님은 모시기 힘들어서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에 1억 5천을 쓰셨다면서요?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우리 엄마 모시라고 보내놨더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하늘 같은 신우이한테 대들어? 형님,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분께 연락해서 통장 잔액 찍어서 보내라고 하세요. 어머님 돈 무사히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진짜 선 넘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옳게 갑질에 휘둘릴 줄은 몰랐네.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돈 문제는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요. 내일 어머님 올라가실 거예요. 야, 인테리어 안 끝났다고 오지마. 형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거기 어머님 집이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아픈 노인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냥 옳게네 집에서 쭉 쉬라고 해. 형님, 어떻게 돈이랑 집만 가로채고 편찮으신 어머님을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옳게, 너 평소에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다며. 그래서 옳게 소원 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해?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어머님도 동의를 하셨을 때 얘기죠. 지금 어머님은 얼른 원래 사시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옳게 속마음을 이제야 내가 알았네. 우리 엄마 병 걸리기 전에는 엄마 데려가고 싶어 하더니 암 걸리니까 옳게도 내쫓고 싶은 거지? 공짜로 병간호하기가 억울해서? 혼자서 착한 척은 오지게도 하더니 이제서야 인간미가 느껴지네. 뭐라고요? 내가 인심 썼다. 옳게한테 5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걸로 성진이 모르게 명품백이나 하나 사. 암 걸린 노인네 구박하고 싶을 때마다 가방 보면서 화 풀어. 그럼 잘 좀 부탁할게.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상의한 후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시는 듯 했습니다. 집도 돈도 하나뿐인 딸에게 뺏긴 처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놔두고 온 사진 액자를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보물 1호였습니다. 그것만 보내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신우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보내놓은 톡 읽으셨으면서 왜 답이 없으세요? 그거 사실 버렸어. 어머님이랑 아버님 같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 집 인테리어랑 안 어울리게 구질구질하잖아. 사진은 찢어서 버렸고 액자는 분리수거 했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옳게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줘. 그거 어머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진인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인생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거라고 전해줘. 공수래 공수거 몰라? 죽기 직전에 왜 갑자기 물건 집착이 심해지셨나 모르겠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고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오늘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싫은데? 엄마, 올케가 나한테 막대하는 거 보이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혼내줘. 어머님께서 형님 재산 다 몰수한다고 하셨어요. 엄연히 말해서 형님 재산도 아니죠. 어머님 재산인데 형님이 가로챈 것뿐이니까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500원은 남겨주신다네요? 엄마, 올케 왜 저래? 엄마가 빨리 혼내줘. 네 올케 말대로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 당장 나한테 입금시키고. 엄마, 내가 다 설명할게. 돈은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내가 조금 썼고. 나 이 집에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공사 핑계 대면서 엄마 못 오게 했던 건데 그 일도 다 끝났고 내일 엄마 올라와도 돼. 형님, 곧 내용 증명 하나 갈 거예요. 집에서 나가고 대여금 반환하라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실행해주세요. 엄마, 올케가 지금 나랑 엄마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 몰라? 엄마, 나 믿지? 성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죄를 많이 지었다. 지금이라도 너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날 원망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미 한 결정을 되돌릴 생각은 없다. 엄마,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신우는 바로 저희가 있는 지방까지 내려와서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사시던 집으로 들어가셨고 신우는 갑자기 쫓겨나 지방에 있는 고시원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신우가 가져간 1억 5천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면 어떻게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지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신우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들을 전부 차감해 신우 몫으로 돌아갈 상속재산은 굉장히 적어진 셈이죠. 현재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나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 시어머니 오래 사시기를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신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